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일단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는 이 리포트 있죠? 제가 직접 작성한 거. 어제는 제가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발송을 못해드려서 오늘 이어서 이제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 목차 중에 보신 분들은 이제 이거였구나 라고 싶으실 수 있고, 아직 못 받아보신 분들은 이제 받아보시면 아실 텐데요. 목차 중에 제가 이제 회사가 숨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라고 적어놓은 게 있어요. 물론 뇌피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추론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별 내용이 아니라 그래놓고서 FDA 승인을 2번이나 불발이 돼가지고 이 내용 때문에 계속 딜레이가 생겼잖아요. 딜레이가 생기다가 FDA에서는 인원을 20%나 감축을 했고, 이것 때문에 C1 안 되고 C2로도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다 드렸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HLB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C1이 아닌 C2로 분류되면 주가는 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당장에 이번 5월 중으로는 재심사 신청서를 넣거나 재심사 신청서를 넣어라, 이런 뭔가의 액션은 있을 것 같긴 해요. 대단한 내용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이 나오면, 자, 오케이, 다시 일단 진전이 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지는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5월달은 일단 주가는 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 같긴 하거든요. 문제는 사실 그 다음부터예요. 그 다음도 확률상으로는 매우 높게 보고 있기는 하지만 주가를 떠나서 이상하게 찝찝한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걱정되는 부분들을 따로 이렇게 글로 다 풀이를 해 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포트 아직 안 받아보신 분들 꼭 한 번씩 신청하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23페이지를 작성한 건데, 열심히 작성해서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요거 더 먹으면 저는 무슨 낙으로 삽니까? 그래서 제 영상을 조금이라도 보셨던 분들, 혹은 HLB를 정말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신청해주신 분들 다 보내드릴 거니까 다시 신청 안 하셔도 되고요. 아직 안 하신 분들만 한 번씩 꼭 하셔가지고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조금만 불편한 소리를 하면은 이러쿵 저러쿵 악플에 구독 취소에, 그래서 그냥 글로 다 적어드린 거니까 그만큼 HLB에 진심이신 분들 꼭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계속 저도 언급을 드렸지만 문제가 될 만한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로는 의약품 관세잖아요. 그쵸? 의약품 관세 관련해가지고 트럼프가 또 시끌시끌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약가 인하였습니다. 약가 인하 같은 경우에도 PBM을 타겟하거나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의 약값을 올려서 평균적인 가격을 맞춘다고 하거나 이렇게 기준이 뭔가 있었는데, 근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가지 모두 다 핵심적인 거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겠다라는 거예요. 꼭 중국뿐만 아니더라도 외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는 데 핵심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안보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자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으로 들여와야 되겠죠. 그럼 미국으로 들여올 때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많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다 드렸죠. 기본적으로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도 생산시설을 짓는데 4년에서 6년 정도 걸려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으로부터 받는 거를 되게 싫어한다. 그죠? 왜냐면 하다못해 감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감기가 굉장히 유행을 해서 잘못하면 근데 이 감기가 심해가지고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감기가 엄청 유행을 해. 근데 이 감기약이 대부분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와요. 근데 이제 중국은 이럴 때 너 우리가 감기약 안 주면 니네 국민들 다 큰일 나지 하면서 뭔가의 딜을 보려고 한다거나 이걸 가지고 뭔가 협박을 하려고 한다거나 하면은 트럼프 성격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이런 책 잡히는 것 자체가 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것들 때문에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도 마찬가지로 솔직히 임상 데이터는 너무 좋잖아.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그렇죠? 그리고 이미 학회나 여러 행사를 통해서 데이터가 다 발표가 됐고 논문에도 데이터가 다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약물에 대해서는 헐뜯을 게 없다 보니까는 일단 오케이. 근데 이제 CRL 받으면서 하한가 맞고 했을 당시에, 이때 당시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CMC, 제조 공정 관련된 거였어요. 근데 이 제조 공정, 어느 회사의 제조 공정입니까? 중국의 항서제약이잖아요. 그렇죠? 중국 공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안에서 경미한 지적사항들이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불편해 싫어 라고 떠들긴 했고, 그걸 핑계 삼고 명분 삼았지만 어쩌면 그냥 중국 자체에서 생산하는 거 그 자체, 그냥 이거를 너무 지금 기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지금 트럼프가 그런 거를 의식하면서 굉장히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조금 잠잠해질 때까지는 킵 보류를 하자, 이런 스탠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C1으로 갈게 C2로 분류가 되면서 시간을 좀 더 끌려고 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내용인 거죠 사실. 그리고 뭐 알려진다고 해서 그거를 사실로 인정하진 않겠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FDA는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거기서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연구를 또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를 의식은 뭐 그렇게 크게 안 할 거다, 그리고 FDA는 독립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독립기관이지만 어디 소속이에요 여러분들? 어느 나라 국가 소속입니까? 미국의 소속이잖아요, 미국.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트럼프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직접적인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식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이 아무리 좋지만서도 발목이 잡힐 수 없는 그런 사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뭐 이 내용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HLB가 중국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이나?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죠. 4월 달에 리보세라닙 국내 생산에 대한 구체화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21년도부터 리보세라닙은 자체 생산을 검토를 해왔는데 향남 공장을 활용한 설계가 시작되면서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어쨌든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FDA 불발난 것도 리보 때문에 난 게 아니라 캄렐리 주맙 때문인 거잖아요. 이건 어디 거예요? 항서 중국에서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적용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 그리고 HLB 제약이 향남 공장 시설을 멈췄대요. 근데 그게 실제로 리보세라닙을 생산하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좀 있고, 이제 자체 생산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생산시설 구축에 나선 것 같다. 이제 슬슬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근데 생산이라는 거는 사실상 절차로 놓고 보면은 FDA 승인을 받고 나서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개념 설계 중에 있는 것 같다 등등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공장을 다시 지으려면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GMP 기준에 맞는 의약품 생산 시설을 만드는데 짧게는 4년이고요. 국내는 셀트리온이 6년, 삼바가 4년 정도 소요가 됐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아무튼 뭐 이런저런 내용들 공식적으로는 발표할 수 없지만서도 찝찝하거나 의식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는 대략적인 느낌이 좀 옵니다. 저도 HLB를 오랫동안 보유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느낌이 좀 오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리포트 한 번씩 꼭 신청해서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고, 자, 더불어 제약바이오, 특히 임상 관련 기업들은 실적이라고 할 게 없잖아요. 당장 들어가는 비용은 많고 임상을 성공해서 최종적으로 판매하기 전까지는 사실 뭐 그렇다 할 만한 실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적 발표는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그죠? HLB도 마찬가지죠. 신약 개발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당장에 발생하는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사실 별로 없다. 자, 그래서 실적을 가지고 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자, 적자를 4년 연속 이상 보이더라도 제약바이오 임상 기업들은 상장 폐지가 안 되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실적 발표라고 할 만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라이센스 아웃이 되겠죠. 기술 수출인 건데, 뭐 이러이러한 계약을 맺었고 계약금을 얼마를 받았고 추후에 마일스톤이나 로열티가 이렇다 등등 이러한 과정이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학회에 참가를 하는 겁니다. 라이센스 아웃도 결국에 학회로부터 파생되는 거기 때문에 신약이 어떤 데이터냐에 따라서 FDA 승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이며 승인이 나와야 또 팔리냐 안 팔리냐 이게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는 자기네들 약품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런 데이터입니다 하고서 실적 발표처럼 하는 행사가 바로 여러 가지 학회들인 겁니다. 다음 주인가요? 30일 정도에 미국 임상 종양 학회가 있죠. 여기서 또 뭔 데이터가 좋았다 그러면은 급등 한번 뽑아주고, 아 좀 별론 것 같아 그러면 질질질질 또 흘러내리고, 그래서 단순 학회가 아니고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HLB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맙이 직접적으로 참가를 하진 않습니다. HLB도 계열사가 참가는 하는데 자회사들이 나가고 있고, 카티, 세포치료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가서 새롭게 초기 임상 개발 현황을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더 드릴 말씀이 많은데 내일 영상에서 또 시장과 같이 연결해가지고 추가적인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래서 일단 거의 임박한 상황에서 뭔가 그렇다 할 만한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고 있는 데에는 분명하게 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글 읽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영상 보듯이 잠깐 보면 되는 거고, 적어도 HLB를 여러분들의 전체 비중 중에 50% 이상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정도는 보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꼭 신청을 하셔가지고 구독을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뭐 문자를 주시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던 오늘부터 다시 발송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못 드렸어요, 바빠서. 자, 아무튼 이번 영상은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